안녕하세요. 모두의 안드로이드 유닛 7 관광 지도 앱 만들기입니다. 7장에서는 관광 지도 실제로 마켓에 올려볼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에 올릴 수 있는 관광 지도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 지도를 사용을 할 건데요. 구글 지도를 앱에 띄우는 방법을 알아보고 저희가 경주 관광 지도를 만들어 볼 겁니다. 경주의 불국사나 황룡사 같은 여러 유적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좌표를 찾아서 좌표에서 마커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위치를 표시를 하고 클릭을 했을 때 해당 지역의 이름이 뜨고 마커를 클릭했을 때 웹브라우저로 이동하는 기능까지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좀 더 앱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요소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인트로라고 하죠. 처음에 앱을 실행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앱이다 라고 표시하는 인트로 화면을 넣을 겁니다. 스플래시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런 디자인 요소를 넣고 앱 아이콘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 좀 더 추가적인 기능을 넣어서 인트로에서 맵으로 지도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리스트 형태로 갈 수도 있게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인트로에서 두 가지 기능으로 가는 기능을 만들고요. 리스트를 클릭을 했을 때 불국사라는 리스트를 클릭을 하면 불국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또다시 인트로로 가서 맵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웠는데요. 7장에서는 내용들이 좀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좀 포기는 하지 마시고요. 어렵더라도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 내용으로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지도 띄우기를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기본편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 봅니다. 지도 위에 현재 위치를 표시를 하고요. 불국사, 첨성대, 석굴암 같은 경주의 관광지를 마커로 표시를 해서 여행시 여러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관광지도 앱을 만들 겁니다. 이걸 통해서 배우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주뿐만 아니라 뭐 충청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강원도, 제주도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관광 앱을 응용해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구글 지도를 가져와서 앱에 띄워 보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새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많이 해보셨죠? 파일에 뉴 프로젝트에서 만들고요. 프로젝트 템플릿에서 구글 맵스 액티비티를 선택을 합니다. 저도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는 한쪽으로 옮겨 놓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 프로젝트 해서 템플릿에서 이번에는 지도를 선택을 합니다. 구글 맵스 액티비티를 선택을 하고요. 지도 모양 있죠? 여기서 선택을 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프로젝트 설정 창이 뜨면 먼저 프로젝트 이름을 바꿔야겠죠. 맵 경주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패키지 이름이 저희가 8장에서는 실제로 마켓에 올릴 건데요. 패키지 이름은 앱 마켓에서 앱을 구별하는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겹치게 되면 누군가 다른 우리가 만들 이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고유한 이름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에 등록되는 앱들과 중복되지 않게 고유한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콤의 길벗의 맵 경주 좀 다른 이름을 넣어볼까요? 뒤에 맵 경주 맵이라고 뒤에 붙여볼게요. 하고 저장할 경로를 설정을 해야겠죠. 웍에 저는 이에 워크의 길벗의 폴더를 하나 더 만들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맵이라고 하겠습니다. 맵이라고 하고요. 자바로 해야겠죠. 랭귀지는 자바고요. 29 버전 Q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넥스트를 피니시를 누릅니다. 프로젝트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생성됐고요. 네,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요게 아니고 제가 여러 개를 띄워 놓다 보니까 좀 상관없는 창은 좀 닫아 보겠습니다. 네, 길버스 맵 요거죠. 뒤에 거는 잠깐 내려놓고요. 픽셀 2라는 저희 에뮬레이터로 가게 되어 있고요. 실행 중입니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항상 우리가 실습을 해봤지만 에뮬레이터에서 실행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네, 실패했는데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닫고 네, 에뮬레이터를 28 버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28에서 빌드하라고 뜨는 것 같아요. 28 버전으로 가볼게요. 책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API 버전을 바꿀 때 그레이들의 스크립트에 build.gradle 모듈 앱이라는 부분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어떤 버전으로 컴파일 할 거냐, 그리고 최소 버전은 뭐냐, 빌드할 타겟 버전은 뭐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고치고 저장하고 싱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빌드하는 툴인 그레이들이 네, 다시 실행이 돼요. 하고 다시 에뮬레이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인스톨 되고 있고요. 에뮬레이터 에러는 경고는 네, 무시하겠습니다. 화면은 떴는데 아직 지도는 안 나오고 있죠. 네, 지도가 나오네요. 네, 여기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화면까지 확인을 했고요.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이 구글 지도라는 거는 구글에서 지원하는 API라서 구글 계정으로 API 키라는 걸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를 열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에 접속합니다. URL 누르고 바로 가볼게요. 네, 이런 화면이 떴죠. 뜨면 서비스 약관 같은 건 다 동의를 해야겠죠. 동의하고요. 넘어갑니다. 프로젝트를 만들라고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젝트 만들기 누르면 되는데요. 저는 네, 계정을 바꿔볼게요. 네, 프로젝트를 만들라고 뜨는데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돼요. 그 화면에서 만드시면 되고요. 저는 만들었기 때문에 네, 만든 화면으로 왔어요.
아까 전 화면에서 다시 가볼게요. 네, 프로젝트 만들기 눌러서 이 화면에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넣으시고요. 네, 위치 같은 거는 적당히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이름을 넣으시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탐색 메뉴를 클릭을 해서 나오면 API 및 서비스 사용자 인증 정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름을 넣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만든 화면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도 만드시면 됩니다. 적당한 이름을 넣으시면 되고요. 왼쪽에 탐색 메뉴에서 네, 나오면 API 및 서비스, API 및 서비스, API 서비스에서 사용자 인증 정보 여기 나오죠. 사용자 인증 정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증 정보가 뜨면 네, 인증 정보 만들기를 처음엔 없으세요. 여기 없기 때문에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팝업 메뉴에서 API 키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좀 기다리면 키가 생성이 되세요. 그러면 생성된 키에서 복사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API 키를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키가 있고요. 여기서 인증 정보로 이동을 해서 네,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복사를 한 다음에 여러분 소스에서 만들었던 프로젝트 소스에서 밸류 부분에 갑니다. 리소스에 밸류가 있어요. 밸류스 밑에 구글 맵스 API XM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디버그라는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보시면 릴리즈, 배포할 때는 릴리즈를 보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배포할 때 설명을 드리고요. 현재는 디버그 부분에 갑니다. 여기도 PPT에도 디버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스트링에 네, 줄바꿈이 되어 있긴 한데요. 쭉 가시다 보면 Your key her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사용 키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넣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지도 API를 사용을 해서 구글 지도랑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앱을 연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 페이지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가서 API 서비스의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Maps SDK for Android, Maps SDK for Android로 가서 사용 설정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저는 관리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여기는 네, 여러분들이 보면 사용 설정이라는 버튼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면 관리, 현재 사용 설정이 되었다라는 페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설정을 해주시면 해주셔야 연동이 되거든요.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갔어요. 네, 자바의 패키지죠. 패키지의 맵스 액티비티 폴더를 엽니다. 가면 파일을 열면요. 파일 아래쪽에 보시면 구글 지도의 기본 위치가 네, 시드니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onCreate 부분 배우셨죠? 여기 말고 조금 더 내려가면 함수가 하나 더 있어요. onMap ready, 지도가 준비됐을 때 지도 맵을 이쪽으로 보내라. 좌표를 네, longitude, latitude, 위도와 경도죠. 에 시드니로 보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뮬레이터가 떴고요. 네, 이렇게 지도가 성공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도의 현재 위치를 표시할 수 있게 앱의 위치 정보 접근 권한을 주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앱의 매니페스트 쪽으로 가겠습니다. 앱의 매니페스트의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 환경 설정하는 부분이었죠. 여기에 보시면 네, 이미 파인 로케이션 부분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하나 더 콜스 로케이션까지 추가를 합니다. 퍼미션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맵스 액티비티로 갑니다. 가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네, 그림이군요. 타이핑 해야겠네요. 버튼 클릭 리스너, 그 다음에 로케이션 클릭 리스너. 여러분들이 지도를 사용하다 보면 클릭할 수 있는 현재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네, 맵은 있고요. 네, 제가 앞에 대문자로 넣었네요. 이 부분은 코드가 좀 많은데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에 있는 코드에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도가 준비됐을 때 권한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implement라는 부분이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라고 기능을 만든 다음에 해당 기능을 구현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기능이 없으면 이렇게 빨간 표시가 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 해당 함수 부분을 구현을 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추가를 해라고 떠요.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추가가 되죠. 빈 내용이 추가가 되고요. 네, 그리고 빨간 표시는 사라졌죠. 내용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시드니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지우고 현재 위치로 가기 위해서 아래처럼 입력을 합니다. 아까 레디 부분이었죠. 레디 부분에 시드니 부분 주석 처리를 합니다. 블록으로 Shift하고 화살표예요. Shift 누르고 화살표로 이동을 한 다음에 컨트롤하고
오른쪽 시프트 키 옆에 슬래시 있죠. 주석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서 막아 놓고요. 맵에 set 내 위치 my location enable 가능하게 해라 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맵에 set on my location 버튼 클릭 리스너 설정을 하고요. set on my location 버튼 클릭 리스너 맵에 set on my location 클릭 리스너 설정을 합니다. 설정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니까 allow 맵 경주를 to access this device location 할 거냐, 위치를 지정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권한 설정이 나왔죠. allow 허용해야겠죠. allow 하고요. 네, 한 번 더 실행해 봅니다. allow 했고요. 이제 뜨는데 못 보던 게 나왔죠. 여기 현재 위치 표시하는 게 나왔죠. 요걸 한 거거든요. 눌러주면 이동합니다. 현재 위치로 이동을 하는데요. 제 에뮬레이터에서는 불국사 위치 근처로 뜨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뜰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 위치가 아니라 다른 위치로 뜰 겁니다. 이게 에뮬레이터, 여러분 핸드폰을 연결할 때는 제대로 되는데요. 에뮬레이터에서는 에뮬레이터에다가 에뮬레이터 GPS를 물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점점점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시면 로케이션 설정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아마 구글 본사로 떴을 텐데요. 검색란에 불국사 한번 눌러볼게요. 불국사 누르면 네, 결과값 표시되면 화면 아래쪽에 불국사의 주소와 위도 경도가 표시가 됩니다. 위도와 경도가 나오죠. 요걸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35.79 00971 그 다음에 129.33 20924죠. 네. 오케이. 그리고 세이브 아까 눌렀죠. 세이브 해놓고요. set location 합니다. 창을 닫아도 에뮬레이션 닫고 에뮬레이션도 완전히 종료했다가 켜주면 되시고요. 다시 실행하시면 불국사로 이동할 겁니다. 다른 데로 가볼까요? 황룡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황룡사로 갑시다. 저는 황룡사지로 가고요. 황룡사 세이브 포인트 여기 불국사였고요. 황룡사 35점 나중에 사용하려고 적고 있는 거예요. 16 201 129점 35에 05 416 set location 했죠. 그럼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황룡사로 가야 될 텐데요. 현재 위치 가자. 황룡사로 왔죠. 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치를 찾아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크롬을 열고요. 크롬에서 구글맵을 열어요. map.google.com 해서 구글맵을 연 다음에 구글맵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불국사를 쳐요. 불국사를 칩니다. 엔터를 누르면 화면에 불국사로 이동 여러 가지가 나왔죠. 이 중에 어디가 경주 불국사일까요? 쭉 내려가면 054 여기죠. 054가 경주 지역 번호거든요. 불국사로 왔죠. 여기서 불국사 마커, 요게 마커라고 하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팝업이 뜨면 이곳이 궁금한가요? 세 번째 거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네, 화면 밑에 보이세요? 밑에 여기 네, 좌표 나오죠. 네, 요 좌표입니다. 요 좌표가 여러분들이 사용할 좌표로 쓰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적었던 거랑 비슷한 거 한번 볼까요? 불국사가 35.796224 약간 다르긴 하네요. 129.332264 네, 근데 비슷합니다. 약간 다르고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관광지에 마커를 표시를 하고 마커를 클릭했을 때 마커 위에 지정한 이름이 뜨게 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maps activity.java 파일을 열고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파일을 열고 앞에서 추가한 코드 아래쪽에 불국사의 좌표와 이름을 지정하는 코드를 다음처럼 지정을 하겠습니다. 레티튜드인데요. 제가 맞게 쳤나요? 좀 더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썼던 좌표로 해볼게요. 불국사 앱맵에 add 마커를 추가를 합니다. 포지션 투어 변수의 포지션 좌표값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을 넣습니다. 불국사라고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이동을 해야 돼요. 지도 쪽으로. 화면이 이동하는 걸 카메라, 무브 카메라라고 합니다. 네, 입력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지도가 해보시면 작게 나와요. 한번 그냥 해볼게요. 실행해 봅니다. 현재 위치 눌렀을 때 네, 황룡사로 가네요. 불국사로 가야 되는데 자, 다시 현재 위치 마커가 GPS상의 내 현재 위치로 온 것 같아요.
불국사. 네, 현재 위치를 눌렀을 때 황룡사로 계속 갔는데요. 저희가 위치를 에뮬레이터에서 황룡사로 했기 때문에 황룡사로 간 거라서 불국사로 다시 바꿔놓고 마커를 불국사로 옮기겠습니다. 불국사로 가고요. 세이브 포인트 눌러주고 네, 셀 로케이션 해줍니다. 누르면 불국사로 가고요. 마커가 이쪽에서 표시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가 좀 작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6배 줌으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투어 마커 쪽을 16배로 가자. 다시 실행합니다. 좀 커졌나요? 네. 커진 게 느껴졌을까요? 아까 전 화면 기억나세요? 아까 전은 잘 보세요. 저도 아리까리 하네요. 잠깐만요. 기본이 16인가? 아닌데 그렇다면 10배, 5배? 용량이 별로 없는 것 같죠? 캡처해 놓고 네, 이 정도 크기였거든요. 1배. 배율이 크게 바뀌지가 않네요. 맵이라고 돼 있을 텐데 맵이 지금 화면에 너무 많습니다. 얘인가요? 네, 배율은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걸로 일단은 두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실행해보면 지도에서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보이고 처음에 작았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준 배율이 계속 네,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추가를 해봅니다. 월정교, 첨성대교, 황룡사지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를 했어요. 다른 마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황룡사나 정도 더 추가해 볼게요. 근데 황룡사가 불국사도 거리가 좀 멀어요. 약간 거리가 있는데요. 오른쪽쯤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을 좀 근처에 있는 걸로 가면 좋을 텐데요.
불이문이라는 데가 어딘지 불국사 안에 있는 것 같거든요. 말고, 네. 솔바람 사이길 이런 걸로 할까요? 펜션 말고 제이석구람. 네. 불국사 옆에 있는 제이석구람 정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불국사 근처에 있는 곳 맞죠? 아까 불국사가 요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좌표를 복사를 합니다. 안 돼. 다시. 네, 저장을 했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마커 두 개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 보셨죠? 불국사에서 왼쪽 위에 있었죠. 올라가면 제이석구람 클릭을 해보면 네, 마커의 타이틀까지 성공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불국사도 누르시면 불국사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해 볼 수 있겠죠? 추가를 했고요. 이번에는 마크를 클릭했을 때 관광지 이름과 함께 관광지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표시되게 하겠습니다. 이걸 스니펫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니펫이라는 코드를 추가하고 간단한 정보를 넣습니다. 불국사하고 가로 뒤쪽에 네, 점 스니펫. 불국사는 통일신라 시대에 지어진 사찰이죠. 통일신라 시대의 김대성의 발원으로 창건한 사찰이다라고 적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요 밑에 보이죠? 추가 설명이 떴습니다. 이제 불국사 마크를 클릭을 했을 때 웹브라우저가 뜨게 해볼까요? 브라우저에 불국사 웹사이트가 열리도록 앞에 입력한 마크 이름과 정보를 넣는 코드를 아래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마커가 클릭됐을 때
set on 마커 클릭 리스너 안에서 네, 이렇게 됐을 때 기억나시죠? Alt Enter 누르면 해당 함수가 인풋 됩니다. 하시다 보면 여러 개를 추가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불국사도 있을 테고 타이틀이 불국사도 있을 테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추가를 할 텐데요. 제2속구람도 있고 이럴 때 네, 여러 개 마크가 추가됐는데 하나의 마크만 클릭을 하면 여러 개가 동일하게 동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국사일 때만 동작해라 라는 내용을 넣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제가 앞부분에 잘못 넣었죠. 마커이기 때문에 on 마커 클릭 리스너인데요. on set on 마커 클릭 리스너로 해줍니다. URL이 이동할 URL 주소죠. URL이 p의 불국사.or.kr 하고요. 빨갛게 뜬 부분 Alt Enter 눌러서 임포트 해줍니다. URL 부분도 Alt Enter 눌러주고요. 한 다음에 네, 인터넷 설정 같은 게 아마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이동하고 불국사 클릭했을 때 웹사이트가 열리는데요. 네, 불국사 웹사이트가 떴죠. 백해서 가고요. 불국사가 아니면 네, 뜨지 않죠. 제이석구라면 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틀이 마크의 타이틀이 불국사일 때만 이동해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앱에 좀 더 디자인 요소를 넣어 보겠습니다. 앱이 좀 더 그럴듯해야겠죠. 그래서 앱이 시작될 때 보이는 인트로 화면, 보통 여러분들이 다른 앱을 다운받거나 게임을 하거나 앱을 실행을 할 때 첫 화면에 뭔가 이건 뭐다라게 뜨죠. 그걸 인트로라고 합니다. 이런 인트로 화면을 만들고 앱의 이름을 변경한 뒤 아이콘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앱의 자바 폴더에 있는 패키지 이름 폴더를 선택한 상태 따라해 볼게요. 앱의 자바의 폴더에 있는 패키지 이름이죠. 이름을 선택한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팝업이 나왔죠. 팝업 메뉴가 나오면 New에 액티비티 하나 추가하는 거거든요. 액티비티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어있는 Empty Activity, 네, 여기죠. Empty Activity를 선택을 합니다. 네. 설정창에서 액티비티 이름을 인트로 액티비티로 바꿀게요. 액티비티로 바꾸고 런치 액티비티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먼저 실행이 될 거예요. 지도가 떴던 것보다. 네, 인트로 생겼죠. 새로운 액티비티가 만들어지면 프로젝트 창의 패키지 이름 폴더에 네, 이게 생겼고요. 인트로 액티비티가 생겼고요. 프로젝트 창에 앱의 리소스 부분에도 생겼을 거예요. 같이 생겼을 겁니다. 앱의 리소스에 드로블 폴더 네, 이미지를 넣어야 되고요. 여기에 레이아웃에 네, 인트로 레이아웃 생겼죠.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넣는데요. 이 이미지가 어디 있냐면 길벗 홈페이지에 가면요. 길벗 홈페이지에 가면 모두의 안드로이드를 검색하셨을 때 길벗 홈페이지 가서 여기에 검색창에 모두의 안드로이드를 누르시면요. 네, 책 뜨죠. 뜬 데서 자료실로 갑니다. 자료실로 간 다음에 하면 소스들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은 후에 다운로드 압축 폴더를 푸시면 저는 다운로드 받은 거거든요. 압축을 풀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미지 폴더와 프로젝트 폴더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폴더는 챕터별로 지금 7장이죠. 위에 거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폴더를 보시면 네,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서 서카탑 이미지를 복사를 해서 앱의 리소스의 드로블 폴더에 복사해서 넣습니다. 리소스의 드로블 폴더에 복사해서 이미지를 넣습니다. 여기서 팝업이 뜨면 OK를 눌러줍니다. 드로블로 가서 OK를 눌러주고요. OK 해줍니다. 이번에는 액티비티 intro.xml 파일을 열고요. 디자인 보기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디자인 있죠. 여기 코드 스플릿 디자인 있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디자인을 클릭을 합니다. 나오죠. 컴포넌트 트리에서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 있죠. 컴포넌트 트리에서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을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속성 창으로 가서 백그라운드 속성을 찾습니다. 오른쪽에 속성 창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어트리뷰트에서 백그라운드를 찾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요거죠. 네, 요놈이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 속성을 찾아서 백그라운드 속성 옆에 있는 긴 원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미지 선택 창이 떠요. 여기서 드로블 폴더에 추가한 서카탑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뜨죠. 시간이 좀 걸렸어요. 뜨는데 셔커탑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요. OK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보이죠? 이렇게 PPT랑 똑같은 상태가 됐고요. 이제는 인트로 액티비티 자바 파일로 가서 코드를 추가를 합니다. set content view 밑에서 코딩을 시작을 합니다. 핸들러라고 해서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동작을 해라 라는 동작을 넣을 거고요. 핸들러 x new의 핸들러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요. 뒤에 세미콜론 찍어야겠죠. x라고 했거든요. 다른 이름 하셔도 변수 이름은 상관이 없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 때 post delayed 얼마 지났을 때 new 클래스 하나를 새로 부르는데 스플래시 저희가 짓는 이름이에요. 스플래시 핸들러라고 할게요. 1초, 천이 1초입니다. 밀리세컨더라서 그래요. 그런 다음에 안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줘요. 클래스, 우리가 지은 이름, 스플래시 핸들러죠. 스플래시 핸들러, 이게 러너블이라는 스레드를 상속을 받습니다. 실행을 하는데, run, 실행을 합니다. 하는데, 어디로 던질 거냐? 인텐트를 던집니다. 인텐트를 get application context, application context를 사용을 해서 던지는데 우리 지도화면 maps activity에 던질 거야 라고 합니다. 하고 start activity 해주고요. intent 그 다음에 화면을 죽여줍니다. 화면을 닫아주는 걸 finish라고 하죠. Alt Enter 눌러주고요. 위에서도 Alt Enter 플래시 핸들러 온크리에이터를 닫았어야 되는데 제가 안에서 또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온크리에이터 함수는 끝나줘야 되고요. 네, 이제 됐죠. 하고 인텐트 클래스 이름은 대문 둬야 되거든요. 인텐트 이렇게 합니다. 하면 인트로가 뜨고 1초 후에 지도 화면으로 갈 거예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고 인트로 떴고 1초 후에 지도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요소를 넣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앱의 이름이 특징이 드러날 수 있게 이름도 바꾸고요. 아이콘도 바꿔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프로젝트 창에서 리소스 밸류 폴더 밑에 있는 string.xml 파일을 열어줍니다. 리소스의 밸류 밑에 스트링 여기에는 스타일이 있었고 여기에는 저희가 키 값을 넣었죠. 여기는 칼라 지정 값이 있고요. 스트링의 앱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경주 관광지도 지도라고 바꾸고요. 네, 그럼 아까 전에 기억나세요? 앱을 껐을 때 홈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앱 이름들이 있었죠. 이게 경주 관광지도로 바뀔 거예요. 실행을 하면 앱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경주 관광지도로 바뀌었죠. 백 했을 때 여기에 경주 관광지도라고 여기 있죠. 경주 관광하고 잘렸네요. 점점점 잘렸는데 이렇게 됩니다. 실행을 하면 우리가 만든 앱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앱 아이콘을 바꿀 겁니다. 먼저 아이콘에 사용할 다보탑 이미지 파일을 가져와서 넣습니다. 아까 이미지 폴더 있었죠. 여기서 이번에는 다보탑 거 가져옵니다. 제가
위드스랑 하이트, 가로, 세로가 똑같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놨거든요. 192에 192 정도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미지를 가져와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리소스에 드로블에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넣고요. 드로블로 OK 합니다. OK 눌러주고요. 프로젝트 창에서 앱 폴더를 선택한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팝업 메뉴에 이미지 셋을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서 좀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펴봐야 됩니다. 뉴하고 이미지 셋, 에셋 여러 가지를 모아놓은 걸 에셋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창이 떴죠. 그럼 아이콘 모양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맞춰서 보면서 세팅할 수 있어요. 여기 에셋 창이고요. 설정 창이 열리면 패스 항목의 폴더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패스 항목에 네, 폴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우리가 넣어준 다보탑 이미지를 찾아서 클릭을 합니다. 드로블에 이게 왜 풀렸을까요? 다게 1번 맵이죠. 위치 기억나세요? 앱의 소스에 src에 메인에 res에 드로블에 네, 다보탑. 네, 멀리 왔습니다. 다보탑 하면 딱 세팅됐죠? 네, 세팅이 됐고요. 추가한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리사이즈 바를 조절을 하면 리사이즈 바가 어디 있죠? 리사이즈 바 밑에 있죠. 스케일링 밑에 네, 리사이즈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크게 작게 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작게 하는데 적당하게 여기 동그란 모양 안에 맞춰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여기는 투명 영역이라서 많이 빛나와도 상관없긴 한데요. 짠 이렇게 적당하게 맞춰줍니다. 하고 네임 아이콘을 IC 런처 투어 이렇게 적당히 바꿔줍니다. 아래에 있는 레이어 네임도 자동으로 한글로 들어갔네요. 아래에 있는 레이어 네임도 자동으로 따라서 바뀝니다. 넥스트 피니시 바로 하시면 돼요. 피니시 하시고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 파일 열어줍니다. 열고 변경한 아이콘 이름에 맞춰서 수정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부분에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인텐트 넣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인텐트에 런처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행을 하는 바로 실행하게 했었죠. 체크박스에 온 했잖아요. 그게 런처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른 지도 액티비티를 보면 네, 얘도 이렇게 돼 있긴 한데요. 앞에 있는 런처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부분 안에 액티비티들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액티비티 끝나는 부분 어디죠? 이렇게 여기서 끝나죠. 이게 XML 파일이었죠. 아이콘 네, 우리가 언더바 투어 붙였던 거 기억나시죠? 투어 맞춰서 넣어주고요. 라벨 이름 요거는 꼴뱅이 스트링의 앱 네임 차에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하고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 따라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 다음에 컨트롤 알트하고 화살표 왼쪽으로 하면 화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컨트롤 따라해 보세요. 컨트롤 알트 화살표 왼쪽 키 또는 오른쪽 키 왔다 갔다 이전하면 다음 화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 아이콘 네, 잘 돼 있죠. 요것도 투어의 라운드네요. 투어의 라운드로 변경을 합니다. 하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바뀌어야 될 텐데요. 실행합니다. 다시 떴고요. 백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주관광 요거 네, 바뀌었죠. 우리가 지정한 아이콘으로 변경이 잘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능 추가하기입니다. 앱에 기능을 추가를 해볼게요. 인트로에서 다음 화면으로 바로 안 넘어가고 인트로 화면에서 이미지를 두 개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 어떤 식이냐면요. 완성된 걸 보면 네, 이렇게 두 개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걸 클릭을 하면 첫 번째 걸 클릭을 하면 우리가 봤던 지도 화면으로 가고요. 백해서 다시 인트로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해요. 이걸 플로팅 버튼이라고 합니다. 밑에 것도 클릭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리스트 배웠었죠. 리스트 구성을 해봤는데요. 리스트로 가고 백하면 다시 오고 이런 화면을 만들어 봅니다. 해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불국사나 아니면 제2석굴암 같은 곳의 설명을 넣어서 볼게요. 넣어서 네, 밑에서 리스트를 클릭을 해서 불국사로 왔어요. 1, 2, 3, 4 이렇게 추가하는 것만큼 나오겠죠. 불국사를 클릭을 하면 불국사에 대한 상세 화면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요. 이거는 경주 토암산에 있는 어떤 거다. 네, 신라시대 사찰로 경도강 10년에 김대성이 만들었어요. 라고 이제 자세한 설명을 적고요. 백 버튼을 누르면 다시 리스트 화면으로 돌아오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인트로 돌아오는 이런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인트로 액티비티 파일을 수정을 해야겠죠. 기능 수정을 할 건데요. 파일을 연 다음에 onCreate 함수 안에서 일단 가볼게요. 인트로 안에 가서 네, onCreate 함수 안에 스플래시 핸들러를 호출하는 코드를 삭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어디로 갔던 거죠? 지도로 바로 갔던 거니까 이 기능을 없애고요. 주석 처리 기억나세요? 컨트롤하고 오른쪽 시프트 옆에 있는 물음표랑 같이 있는 이 부분 같이 누르면 이렇게 주석 처리됩니다. 이걸 주석 처리라고 했죠. 주석을 달아줍니다. 하고요. 우리가 불러줄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public void send message map 뷰를 사용을 하고요.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리스트 맵 말고 리스트 하나 만들어 줍니다. Alt 엔터 누르고 네, 됐죠. 두 개 만들어 놓고요. 넘어갑니다. 디자인 화면으로 갑니다. 액티비티 intro.xml 파일을 열어줄게요. 레이아웃에 액티비티 intro.xml 파일을 엽니다. 레이아웃 편집기 창에서 팔레트 버튼에 플로팅 액션 버튼을 추가를 합니다. 팔레트 커먼으로 되어 있는 여기서 버튼으로 갑니다. 버튼에 쭉 내려가면 네, 플로팅 액션 버튼 있죠. 클릭을 하고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쭉 당깁니다. 당겨서 적당한 위치에 놔줍니다. 네, 가져다 놓으면 선택해라 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이미지 리소스를 선택을 하는 창이 뜨는데요. 적당한 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IC 메뉴 맵 모드라는 걸 선택을 해 볼게요. 적당한 지도를 나타내는 적당한 게 있어서요. 보다 보면 쭉 내려가면 지도처럼 네, 요거 있죠. 스패너 밑에 IC 메뉴 맵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네, this operation requires the library 어떤 이 메테리얼을 필요로 하는데 would you like to add this now? 라고 합니다. 추가해야겠죠. OK 눌러줍니다. 하면 adding component 추가하고 있어요. 네, Gradle Project Sync in Progress 되고 있고요. 네, 추가가 잘 됐습니다. 마법봉을 클릭을 해야겠죠. 여기 빨가니까 빨간 항상 마법봉 클릭했잖아요. 클릭을 해서 경고 표시 없어졌습니다. 버튼을 선택한 상태로 버튼이 좀 작아 보여서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네,
선택한 상태에서 속성창에 onClick 항목을 찾아줍니다. onClick, on으로 시작하겠죠? onClick 항목을 찾은 다음에 입력한 send message 맵을 두 개가 떴죠. 리스트랑 맵인데요. 맵을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쪽으로 오겠죠. 우리가 적어놓은 함수의 맵 이쪽으로 올 텐데요. 어떤 동작을 할까요? 지도로 이동해야겠죠. 그래서 지도로 가는 인텐트를 써줍니다. 인텐트, 네,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위에 걸 훔쳐오겠습니다. 가져옵니다. 주석했던 거 다시 주석 삭제하는 거 똑같게 하면 돼요. 컨트롤하고 네, 슬래시 해주면 주석을 처리했던 게 없어지고요. 네, 맵으로 가야겠죠. 여기까지 하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네, 인트로로 왔는데 이동되지 않았어요. 하고 우리가 추가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네, 지도로 가죠. 백하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잘 되죠. 요렇게 이번에는 리스트를 추가를 해볼 거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두 번째 플로팅 액션 버튼을 추가를 하시고요. 버튼을 클릭을 하면 리스트 화면으로 전환되게 하겠습니다. 리스트에는 마커로 추가한 관광지 정보를 넣을 겁니다. 하나씩 따라해 볼게요. 패키지 이름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요. New 액티비티에서 마스터 디테일 플로우 기억나시죠? 마스터 디테일 플로우가 리스트 표시하는 거였어요. 클릭을 합니다. 네, 그냥 바로 갈게요. 피니시 해서 그대로 넣고요. 자바 잘 돼 있고 네 하면 추가됐어요. 덤이랑 파일들 리스트 파일들이 추가가 자동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플로팅 버튼 넣어야겠죠. 디자인 화면으로 액티비티 레이아웃에 인트로 갑니다. 간 다음에 너무 커져 있죠. 좀 작게 하고 똑같게 클릭하고 드래그 앤 드랍 해서 밑에다가 넣고 이번에는 이미지를 액션 모드 파인드 드롭을 약간 리스트처럼 생겼죠. 그래서 선택을 하긴 했는데요. 여러분 다른 거 하고 싶으면 다른 거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쭉 가면 어디 있더라. 액션 모드 파인드 드롭을이죠. 선택을 하고 OK 눌러줍니다. 네, 추가됐죠. 하고 마법봉 눌러주고요. 클릭한 상태에서 온클릭 찾아야겠죠. 온클릭 이벤트를 찾습니다. 온클릭 여기 있죠. 해서 요거 화살표를 눌러주시면요. 선택할 수 있죠. 이번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클릭해서 네, 저장해두고요. 다시 인트로 자바 파일로 간 다음에 이번엔 요 부분 채워야겠죠. 여기서 리스트를 호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이템 리스트 액티비티 우리가 이번에 추가한 리스트 디테일 네, 마스터 디테일로 가는 부분입니다. 앞에 거 복사해서 조금 바꿔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죠. 요거 약간 벗어났죠. 요걸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좀 당기려면 블록을 설정한 다음에 Shift 탭을 눌러주면 앞으로 옵니다. Shift 탭. 탭하면 바로 뒤로 가고요. 네, Shift 탭하면 앞으로 옵니다. 이렇게 줄을 맞추는 것. 앞에 줄을 맞춰 코드가 잘 보이거든요. 이런 걸 인덴테이션을 맞춰준다라고 합니다. 얘는 맵이 아니라 네,
아이템 리스트 액티비티로 가야 됩니다. 리스트 액티비티로 보내줍니다. 얘가 어디냐면요. 왼쪽에 보시면 아이템 리스트 액티비티예요. 이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요게 리스트의 첫 화면이거든요. 실행해 볼게요. 네, 안 띄워놨는데 네,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 누르면 네, 리스트로 가죠. 리스트로 가고 원래 눌렀을 때 디테일 페이지가 있어요. 원래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고 백하고요. 네, 이렇게 돌아오고 지도로도 갈 수 있고요. 네, 올 수 있습니다. 흐뭇하죠. 네,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굉장히 잘 하신 겁니다. 하고요. 그럼 내용을 좀 넣어 볼 거예요. 마스터에 기본으로 포함된 플로팅 액션 버튼을 제거를 할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클릭을 했을 때 요거 있죠. 요걸 뺄 거예요. 레이아웃에 있는 액티비티 아이템 리스트 레이아웃의 액티비티 아이템 리스트 XML 파일을 엽니다. 열면 뜨고 있거든요. 디자인 편집기에서 컴포넌트 트리 쪽에서 FAB 플로팅 버튼을 선택한 상태에서 요거죠. 네,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의 딜리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눌러서 삭제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코드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템 리스트 액티비티 이 코드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쪽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onCreate 실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에 플로팅 버튼 있죠. 이 부분을 지워주는 거예요. 네, 요만큼이죠. 딜리트 눌러도 되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주석 처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컨트롤해서 주석 처리 해볼게요. 컨트롤 슬래시 해서 주석 처리했습니다. 한 다음에 다시 실행해 볼게요. 여기 플로팅 있었죠? 실행하면 없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떠야 되는데 안 뜨네요.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여기 있던 플로팅 버튼이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제거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제거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개수가 현재 25개거든요. 리스트가 25개인데 2개로 줄여볼게요. 우리 불국사랑 제이석구랑 2개잖아요. 패키지 이런 폴더에서 네, 더미 쪽에 있는 더미 콘텐트 파일을 열어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고요. 여기 보면 25개짜리 있죠. 요거 2개로 바꿔주면 되세요. 그러면 바뀝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볼게요. 네, 2개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코드 아래쪽에 create dummy item, create dummy item이 네, 이쪽이죠.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주석 처리를 하고요. 더미 아이템의 더미 아이템은 초기화 비어서 널이라고 합니다. 초기화를 하고요. 스트링 디테일스 또 초기화 해놓고 만약에 포지션이 위치 포지션이 1이다 1부터 가나 보네요. 1이다 라고 하면 포지션
젤스의 경주 토암산에 있는 신라시대 사찰입니다. 간단하게 넣을게요. 문자열, 스트링의 내용을 넣을 때는 따옴표로 둘러싸고, 네, 따옴표로 닫습니다. 따옴표로 둘러싸고요. 더미 아이템은 new 더미 아이템 스트링의 값이 포지션 있는 거고요. 불국사 디테일을 넣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요. new 더미 아이템이라는 부분에 따라가 봅니다. 따라가 보면 컨트롤하고 마우스 왼쪽이었죠. 컨트롤 마우스 왼쪽을 누르면 더미 클래스로 옵니다. 더미 클래스가 첫 번째, 네, 클래스와 같은 이름의 함수를 생성자라고 합니다. 생성자를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 파라미터라고 하거든요. 값들을 넣어서 만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개의 인자가 오죠. 인자, 세 개의 파라미터가 옵니다. ID, 콘텐트, 내용, 콘텐츠, 그 다음에 디테일이죠. 우리가 이번에 추가한 게 디테일이고요. 콘텐트가 타이틀이에요. 타이틀인데 컨트롤 알트 마우스 왼쪽 기억나시죠? 화살표 키보드 왼쪽 누르면 네, 앞에 걸로 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거 넣었죠.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세 개를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값, 요게 첫 번째고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걸 썼죠. 첫 번째는 불국사가 올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걸 넣을 거예요. 끝에는 네, PPT에 있는 것처럼 리턴 더미 아이템을 리턴해라 라고 해주고요. 두 번째 거 추가합니다. 만약에 포지션이 두 번째라면 j 석굴암입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석굴암입니다. j 석굴암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j 석굴암. j 석굴암은 설명이 지식백과 대구에 있네요. 803 대구 쪽인데 석굴암의 모태가 된 군위에 있는 제2석굴암 3존불이네요. 설명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지식백과 네, 요거 같습니다. 3존석굴사 불상이 3개가 있나봐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제작된 구미 아미타 열의 3존석굴 불상 정측면이다. 석굴 3존석굴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석굴이다. 높임말로 할까요? 입니다 라고 하고 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떴고요. 리스트로 갔다가 네, 두 개 나왔는데 둘 다 불국사죠? 잘못 넣었죠, 제가. 네. 제 이석구람으로 바꾸겠습니다. 한 번 더. 네, 리스트 눌러주고요. 제2석구람 누르니까 통일신라 시대 제작된 군위에 있는
아미타열의 3존 석굴입니다 라고 떴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앱을 여러분과 함께 관광지도 관광 앱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맵을 띄워봤고요. 여기서 바로 현재 지도로 가게 바꿀 수도 있겠죠. 제가 여기서는 지도가 뜨고 네, 가게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1배가 아니라 배속을 바꿔볼게요. 배율을. 그러면 크게 바뀔 것 같은데요. 16배. 다시 실행해 볼게요. 네, 지도로 갔을 때 네, 우리나라 지도 부분이 16배 줌으로 됐기 때문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아까 현재 위치로 갔을 때가 아니라 첫 화면이네요.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바로 가고요. 그다음에 클릭했을 때 제이석구람 위치로 갔네요. 네. 카메라가 마지막에 선언된 쪽으로 갔어요. 그럼 만약에 카메라를 불국사 쪽으로 가게 해볼게요. 위쪽에 옮겨 놓으면 아마 제이석굴이 안 뜨고 불국사가 바로 뜰 거예요. 실행했을 때 네, 불국사 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무브 카메라로 해서 투어 위에서 선언된 좌표로 가기 때문에 네, 불국사로 먼저 간 걸 알 수 있고요. 불국사를 클릭하면 네, 뜨고 웹으로 갔죠. 불국사 사이트로 갔고요. 다시 백으로 왔다가 인트로로 가고요. 인트로에서 리스트로 가서 리스트 화면에서 네, 석굴암 클릭을 해서 네,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미지 같은 건 넣을 수 있겠죠. 석굴암 이미지 같은 거 넣으면 좀 더 이쁘게 나올 수 있을 테고요. 현재는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란 건 사용을 하지 않고 코드, 안드로이드 코드 안에 넣었습니다. 이런 걸 하드 코딩이라고 합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써서 웹이랑 데이터베이스랑 연동되는 것까지는 저희 책 내용을 벗어나는 내용이라서 여기선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넣어서 하드 코딩 하는 식으로 넣었고요. 좀 더 내용을 많이 추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커도 많이 추가를 하고 리스트도 많이 추가하면서 여러분만의 관광 앱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만든 이 앱을 직접 구글 스토어에 올리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